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웅록입니다. 12월 12일자 월가 위클리입니다. 저희 어썸머니 채널에서 이제 특파원들의 콘텐츠가 따로 나오면서 서경 마켓 시그널이라는 채널로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채널 단장에 맞춰서 저희 그동안 하던 글로벌 주간 뉴스도 내용과 형식을 조금 수정해서 월가 위클리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큰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수 중에 그 3대 인플레이션 지수 중에 굉장히 좀 비중이 높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 11월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 회의죠. FOMC도 이번 주 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CPI에 따라서 이제 CPI가 FOMC가 시작하는 날 화요일 날 이제 현지 시간 화요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FOMC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12월 금리 인상 폭에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 2월이라든지 내년 전망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소식으로는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일단 뭐 이런 굵직한 지표들이 나오니까 이제 월가도 아마 일거수일투족의 그 지표들의 이벤트들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개막과 함께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이튿날에는 이제 FOMC가 막을 내리면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고 성명문을 발표하겠죠. 그리고 이번 주는 분기에 한번 하는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회의입니다. FOMC가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SEP라고 해서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9월이 이제 그 3분기에 가장 최신 경제 전망을 발표한 회의였고, 이번 12월 회의에서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점도표도 나오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PCE를 기준으로 전망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 숫자들이 앞으로 좀 이제 한동안 적어도 한 분기 동안은 연준이 보는 경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시 30분에는 2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 2시 30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매파일지 또 부드럽게 이야기할지, 최근에는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었죠. 30일에는 어떤 그런 기조가 이어질지 한번 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주 후반에는 경기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주초의 물가 지표 CPI부터 해서 이제 FOMC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른 경기 흐름까지 모두 이제 발표가 한 주에 이제 모이는 좀 슈퍼위크일 텐데요. 당연 핵심은 이제 CPI와 FOMC일 겁니다. 이제 뭐 그 CPI 수치는 기자회견 그 장에서 이제 파월이 얼마나 매파적일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이제 CPI가 높다면 이제 갈 길이 멀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또 뭐 새로운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좀 강조를 하게 되겠죠. 월가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뭐 기자회견에서의 톤뿐만이 아니고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CPI가 기대치를 초과하면 주식은 물론이고 원자재와 금리 관련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CPI 수치뿐만이 아니라 CPI 수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금융 시장도 연준은 금리를 결정할 때 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CPI 수치가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외에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월가 위클리에서는 CPI와 FOMC를 중심으로 이제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일정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CPI와 FOMC를 이해를 하려면 적어도 한 지지난주부터 있었던 흐름을 조금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찰스 슈왑의 보고서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일단 지난주 발표된 지표들입니다. 지표 중에서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 그리고 예상치를 미치지 못한 것, 이거 두 개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게 기대 이상이라고 해서 좋다라기보다는 전망치보다 높았느냐 이겁니다. ISM 이제 그 국제 구매관리자 협회에서 그 발표한 서비스업 지수가 전망은 52.5포인트였는데요. 56.5로 발표가 됐어요. 이게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추세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업이 계속 확장되는 추세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그 서비스업 가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그 임금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서비스업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걸 파월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경기마저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서비스 업자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쁘니까 굳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치는 한 800억 달러 3분기 이제 좀 그 떨어질 거로 봤는데, 적자 폭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단위 노동 비용 이런 것도 났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가 떨어진 것은 좀 긍정적이었죠. 지난 시간이나 지난 이제 우리 글로벌 주간 뉴스 시절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 휘발유 가격에 굉장히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10월에 올랐지만 11월에는 다시 떨어지면서 좀 연준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전망치보다 적게 나온 것들인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적다라는 건 이제 그 예기치 않게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이제 잘리는 그런 케이스가 좀 적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좀 사람들이 좀 해고가 되기를 연준이는 바라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그 좀 영향을 지난주 후반에 금요일날 발표됐었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조금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간략하게 지난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시작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ISM 서비스 지수가 나왔는데 월가의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업체들이 이제 가격을 내릴 굳이 뭐 경기가 좋은데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ISM 서비스업 그 지수 중에 세부 지표로 이제 하위 지표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용 지표도 또 특히나 또 월가에서 조금 걱정을 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0월에는 이제 이게 50을 넘으면, 이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50이 넘으면 이제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 추세, 50을 넘으면 좀 고용이 확장되는 추세라는 건데, 11월 들어 다시 51.5로 50을 넘었습니다. 이게 고용이 다시 활발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는 미국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마지막 고인 매듭이 임금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한 4대 요인 정도를, 인플레이션의 요인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공급망, 그 다음에 유가, 또 뭐죠? 공급망, 유가, 임금, 그리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그 정도 꼽을 수 있는데, 렌트, 임대가 있는데, 공급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2020년 2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연운이 이제 그 트래킹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그걸 보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지금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8개월, 늦으면 18개월 정도 사이에서 하락이 예상됩니다. 파월도 내년 중에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임금은 지금 그런 그 하락 추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가장 이제 그 걱정하는 부분이 임금에 따른 인플레이션인데요. 임금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서비스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 발표된 이제 노동 비용이나 생산성 수치에서는 임금이 좀 완화된다라는 신호가 나왔거든요. 이제 위에 보시면 단위 노동 비용이라고 있죠. 이게 전망이 3.7% 오를 거라고 봤지만 2.4% 올라서 좀 완화된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 때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건데, 이게 적게 나온 건 좋긴 좋은 건데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소 뒤처진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3분기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보고서에서 우리가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수입이 월가의 예상치의 2배를 올라서 이제 지지난주에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고용보고서에서 올랐기 때문에 3분기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지난주에 나왔던 단위 노동 비용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임금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같은 측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안심을 했었는데 경고음이 났습니다. 경고음이 났어요. 분명히 하락세였지만 하락 속도가 시장이 바라는 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7.4% 성장했는데요. 전망치보다 높았던 거죠. 먼저 10월보다는 8.2%보다는 떨어졌지만 전망치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PPI가 생각보다 덜 둔화된 요인도 서비스 물가였습니다. 상품은 전월 대비 0.1% 올랐는데 서비스는 0.4% 올랐어요. 특히 서비스 PPI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난달 또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시장에 우려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서비스와 임금에 대한 우려가 원래 컸는데 파월 의장이 지난달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실제도 지표도 서비스업이 튼튼하고 임금도 지금 튼튼하고 이런 걸로 이제 PPI 생산자 물가도 PPI 튼튼하고 이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도 좀 힘을 못 썼습니다. 이제 S&P가 3%대, 그다음에 다우와 나스닥도 각각 2.8%, 4%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번 주 일정을 먼저 이제 주 초반이랑 주 후반으로 좀 나눠서 볼 건데요. 좀 중심은 주 초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월요일에는 일단 미국 재정 수지가 11월 있을 것 같고요. 뭐 달러 재정이 좀 악화된다 이 정도 나오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13일, 14일인 것 같습니다. 13일은 일단 FOMC가 개막은 하는데 메시지는 14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새벽 4시가 될 겁니다. 그때 성명서랑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고 30분 뒤에 새벽 4시 30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요. 그 전날 FOMC가 개막하는 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전치는 지금 11월 헤드라인 지수라고 부르죠. 모든 걸 포함한 CPI는 전월 대비 10월에 0.4% 올랐는데 11월에는 0.3% 오를 것이다. 이게 좀 둔화될 것이다. 이게 월가가 보는 컨센서스고요. 전년 대비로도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7% 10월에 올랐지만 11월에는 7.3%가 오른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큰 품목 유가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것은 10월과 11월 똑같이 이제 월 기준으로는 0.3%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전년 대비로는 조금 다소 하락한 0.2%포인트 둔화된 6.1%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김에 이제 FOMC 금리 상한은 지금 뭐 많이 얘기가 나오는 대로 0.5%포인트 인상이죠. 대부분입니다. CPI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아까 지난주 소식을 좀 정리 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임금과 이에 따른 서비스 지수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우려 1번지입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부문의 강세는 상품 부문의 물가 하락 부분을 상쇄하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있어서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 코어 굿 근원 상품은 0.4% 전월 대비 실제 하락을 했습니다. 둔화를 한 게 아니라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비스가 갉아먹는다라는 거죠. 일단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는 이런데요. 전망이 시장이 안심하려면 일단 근원 서비스 물가가 좀 하락해야 됩니다. 10월에는 이제 전년 대비 6.7%, 전월 대비 0.5% 올랐는데 적어도 이 정도 보다 아래로 나와야 이제 시장 월가가 조금 이제 안심을 할 텐데 전망이 좋지만은 않아요.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 하락 신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수요도 뜨겁고 임금 상승도 지금 계속되고 이래서 지금 임금 상승도 연 5%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참고로 연준이 원하는 임금 상승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3에서 4%입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의 수치가 3에서 4%였거든요. 그 정도를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0.3% 정도 월 기준으로 오르면 연율로 한 3, 4%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0.3% 연 기준으로 3에서 4%, 3%대 이 정도가 나올 때까지 연준이 조금 안심하기는 힘들 겁니다. 상품 물가 하락도 지금 0.4% 10월에는 전월 대비 하락했는데 이게 만약에 혹시 이번에 또 상승 추세가 된다 그러면 지금은 임금을 집중적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인데 또 좀 우려해야 될 폭이 커지는 거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이 조금 꼬이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FOMC 같은 경우로 넘어가겠습니다.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0.5%포인트가 12월에는 유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CME,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나오는 이 툴인데요. 확률을, 금리 인상 확률 툴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3.75에서 4.0%잖아요.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 정도인데, 이게 0.5%포인트 올라서, 4.5, 상한이 4.5가 될 거다. 이게 78%입니다. 0.75%는 21%고요. 물론 이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금방 바뀌지만, 최근 들어서는 0.5%포인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2월 1일, 내년 첫 FOMC가 2월 1일인데요. 그때는 0.5%가 59.4%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최종 이 12월 FOMC를 앞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이코노미스트 44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전문가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몇 가지를 물었어요. 최종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언제쯤 내릴 것 같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여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왔던 것들이 밑에 이 표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건 10월 서베이였는데, 일단 12월 서베이, 중위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14일에, 이제 지금 상단이 4.0인데 0.5%포인트 올릴 것이다. 금방 우리가 봤던 거. 그리고, 2월 1일 그 시장 선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있는 그 시장 선물 가격에 녹아있는 건 0.5%포인트가 좀 유력하다, 좀 59%로 확률이 높았죠. 그렇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중위값이 0.5%포인트 인상이 아니라 0.25%포인트 인상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이제 5%에 도달을 해서 이게 언제까지 가냐? 내년 12월까지 5%입니다. 내년에는 피봇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라이즈 앤 홀드하는 기간이지 다시 이제 피봇으로 내리는 기간이 아니다. 피봇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준 최종금리가 5%라서 지금 뭐 5.25%포인트 5.25%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예상 범위 내에 있지만 그 유지하는 기간이 더 길게 간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2024년에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2.5% 정도로 2.88%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그 2025년 12월 2025년 말에 2.88인데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중립금리보다 여전히 높아요. 이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때도 그렇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2025년이면 어이구 언제입니까 이거. 아우, 제 특파원 임기 내내 인플레이션이 높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설문에서 그것도 물었어요. 이제 그 연준이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겠냐라고 했더니 11월이랑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93%였습니다. 근데 11월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누적되는 긴축의 지연 효과를 고려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끌어내리기 위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거 처음에 누적되는 긴축의 지연 효과를 고려하면서 요 문장 때문에 그 주가가 한번 확 뛰었었죠. 이 성명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면서 긴축의 지연 효과가 지연이 되니까 지금 막 계속 올리지 않고 한번 천천히 보겠다. 그래서 금리 속도 인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좋아가지고 이제 올랐다가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그게 아니었네 하면서 떨어졌던 11월의 추억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제 2월 인상폭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이번에 이렇게 올랐는데 속도 조절이 2월에도 계속되느냐, 여기에서 또 추가 조절이 들어갈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그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말에 기사를 쓴 거였는데 이게 그 재밌는 기사를 썼어요. 이 내용 자체는 그냥 뭐 평범한 이었는데 그 안에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사의 특징이 항상 이 행간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지금 이번에는 뭐냐면 일부 위원들은 채용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 2월에 또다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공급 병목 현상과 과열된 주택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한다고 보는 위원들은 2월에 0.25%포인트를 선호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연준 내에서 FOMC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데 그 축은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임금으로 보는 파, 또 한 축은 주택시장과 공급 병목 현상으로 보는 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급 병목 현상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주택시장도 주택가격 하락이 7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7개월에서 18개월 사이면 내년 중에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지금 급하게 올린 그쪽이 하락됐기 때문에 그걸 중요시하게 보는 분들은 그 내년에 0.25%만 올리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닉 팀밀하우스 기자가 취재를 해서 쓴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임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임금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0.5%포인트를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만약에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를 보면 2월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겠죠. 파월이 임금을 좀 중요하느냐, 뭐 보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I도 그래서 중요하겠죠.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2월의 향방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16 주 후반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대부분 경기 지표입니다. 이렇게 또 경기 지표가 몰리는 것도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일단 뉴욕 연은과 필라델피아 연은, 연준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연은입니다. 그 지역의 경기 전망이 나오는데요. 둘 다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경기는 계속 둔화되는 지수로 나올 겁니다.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도 좀 줄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노동시장에는 큰 변화가 지금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S&P 글로벌 미국 종합 PMI부터 해서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나옵니다. 모두 11월에 이어 12월에도 50 기준선인 50 미만으로 경기가 위축 국면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가 지금 그 FOMC랑 CPI 데이터에 가려져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로이트홀드 그룹의 이제 짐 폴슨 같은 경우도,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의 최대 우려는 사실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경기 침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최고 걱정은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가 되면 사실 뭐 그 주식에 별로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만약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 공격적으로 이야기할수록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밑에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는 좀 글로벌적으로도 슈퍼위크입니다. 연준이 아니라 그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 ECB도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의 경기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판매 데이터 이런 것들도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서경 마켓 시그널, 저도 입에 아직 잘 안 익었네요. 서경 마켓 시그널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